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의 입시 컨설턴트 김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학생으로 모셔봤는데요. 포항제철고의 졸업생을 모셔봤습니다. 포항제철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10개밖에 없는 관계로 모셔오는데 솔직히 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사연이 되게 특이해요. 대학 합격을 했지만 21학년 때 근데 다시 22학년 때 반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한의학과를 가는데요. 바로 이제 학생 만나갖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크 시청자분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학과 2학년에 다니고 있는 2학번 김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입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서 자사고에 입학하게 된지 그 스토리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하면 원래부터 공부를 좀 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자사고 특목고를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둘 중 하나죠.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거나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하네. 네,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 어지간하게 공부를 좀 한다면 거의 중학교에서 90점 넘겨서 올해를 받기는 쉬우니까. 뭐 놀랄 일 아닙니다. 원래 서울에 있는 일반 중학교 기준으로 A가 40%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모르죠.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이제 우리가 뒤에 얘기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자사고를 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자사고 특목고 여러 개를 이제 좀 저울질을 해보다가 민사고를 갈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포항제철고 준비하는 쪽으로 선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던 거 이제 제철고를 가기 위해서 제철고가 독서를 중시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입시 설명회 때부터. 그래서 책을 바탕으로 해서 탐구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책을 여러 권을 다 읽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추천한 인문고전 백선. 중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솔직하네요.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발췌독을 한다거나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전사고면 공부는 이제 꿀리지 않는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행을 했을 텐데 네. 투자는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했나요? 선행은? 국어, 영어, 사회 안 했고요. 수학은 겨울방학 때 부랴부랴 수상하는 그래도 한 바퀴 돌리고 가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때 학원 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 같은 선생님을 만났어야 되네. 그래야지 팩폭을 한번 맞고 조금 내실을 올렸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서 전사고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포항제철고 학교의 특징부터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입시 결과 혹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의치안을 합쳐서 40명에서 50명 정도 갔던 것 같고 서울대 10명대 중반 그다음에 이제 연고대 합쳐서 한 60명? 그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결이 이제 이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들어갔잖아요. 충격이 엄청 났거든요. 나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앞자리가 비슷합니다. 그 저희 고등학교에 이제 선수고사라고 해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영어 수학을 체크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117등을 한 겁니다. 제가 내가 100등 안에도 못 든다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난 500명 중에 270등 했어요. 자, 그럼 학생들이 이제 뭐 학교 과정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상태를 들어보면은 이미 1학년 때부터 내신 전쟁이 너무 치열했을 것 같고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 내신이 궁금해지는데 각 학기별로 내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4.07이었고요. 1학년 2학기 3.17, 2학년 1학기 3.10, 2학년 2학기 1.78, 3학년 1학기 2.44, 3학년 2학기 1.62 이렇게 해서 총 내신이 2.73으로. 와, 이게 완전히 내신을 거의 2배로 올린 거의 케이스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충격 엄청 났죠. 처음에 들어봤을 때 4점대? 우리 학교에서 4점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이렇다고 들었는데 그 대학을 뭔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나도 이제 정시 파이터의 길로 가야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2주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생각을 해봤을 때 입시는 가능성의 영역을 넓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시 점수는 재수하면 바뀝니다. 근데 수시 내신은 한 번 딱 박혀놓으면 고정이 되더라고 평생.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시를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그다음에 수시를 쓸 적에도 내가 정시 공부를 같이 하면 이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우리가 보통 수시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저는 3개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 성적,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그다음에 수능 최저라고 생각하는데 비교과와 함께 수능 최저를 같이 가져간다면 저도 수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얘기가 어느 정도의 수능 베이스, 자기 정시 점수가 있어야지만
위로 올려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경우에서 저는 학종 6개 쓸 건데 안정적인 거 갖고 오세요. 학종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등한시하시면은 나중에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너무 확률이 떨어집니다. 민규 학생 같은 경우 솔직히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갈 케이스잖아. 그렇죠. 자사고에서 쉽지 않거든요. 공부 방법은 너무 효과가 있었다. 난 이건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혹시 계획작인데 사실 상대평가라 그러면 남하고 경쟁이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나와의 경쟁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공부량을 채웠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온다는 게 한번 시험을 보고 나면 얼추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량들을 언제 몇 주 차에 어느 만큼 해야 될지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야 될 공부량을 주차별로 배치한 다음에 한 일주일에 5일 정도의 그 계획을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계획을 못 지켰던 것들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중간에 다음번 내신이 오기까지는 어떤 공부를 주로 했어요?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러면서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쌓아가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얘기가요. 내신과 내신 중간 기간에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자사고, 일반고, 자, 외고 가릴 거 없이 너무 내신에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 활동, 특히 수행평가 여기에만 너무 빠져 있는데 그걸 하느라고 밤을 새면서 수능 공부를 너무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최저가 있는 학교가 이제 자기가 선택권이 없어지거나 또는 정시의 베이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시에서 학점까지 다 낮춰 쓰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중간중간 기간 동안에 수능을 공부한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신 이야기,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입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이었으니까 입학할 때부터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부를 만들고 성적을 만들어 갔을 텐데 입학 당시에는 어떤 학교, 어떤 과를 목표로 정했던 거예요? 관악에 있는 그 대학교 아. 정치외교학부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최종 꿈이 하나 정해놓고 그 사이 단계에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학과를 가자가 제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의 원래 최종 목표는? 현재도 유효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친하게 지내야겠네. 앞으로 계속 연락해서. 네, 예. 근데 이제 한의과를 한번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고3 7월 달에 수시 원서를 작성하다가 문과도 한의대를 쓸 수 있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첫 시험 때 117등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다.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문과의 진로로 생각해봤을 적에 이제 고시, 전문직 시험, 로스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낭인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인생 하방을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한의대에 끌리기 시작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정치를 왜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뭔가를 바꿔서 남들이 행복해하면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작은 영역에서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거라고 봤고 또 한의사로서 보건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것도 나중에 정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정치가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3학년 때 한의대가 인문이 지원 가능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1, 2학년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이과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특히 보건 임상 같은 경우에서는요. 문과생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본인의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할 텐데 학생부만 봐도 사실 전략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흔적들이 좀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을 좀 세워갔던 것 같은데 학생부의 준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주안점을 둔 게 있다면 제 생각에는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 학생의 관심사를 궁금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과를 틀 때 막연하게 내가 이과를 준비 안 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으로 쓸 수 있는 과는 뭐가 있냐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많은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3학년 때 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3학년에 오고 나서 트는 건 사실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민규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부를 보게 되면 과학 과목 수강을 좀 많이 해요. 공동교육 과정도 있고 화학원도 했고 문과 학생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사실 준비는 좀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관심도는 상당히 잘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들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활발하게 틀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충분한 근거와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요. 3학년 때 방향성을 트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민규 학생의 수시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1학년도 재학생일 때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21학년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제가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었다 보니까 가장 큰 기조는 내가 수능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수시로 굳이 쓰지 말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를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학업 우수형 정치외교학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한의예과, 동국대학교 경주 지역인재 전형 한의예과, 상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한의예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9월 모평 점수가 혹시 기억이 나요?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 올 1일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의고사 점수가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6개를 다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수능이 받쳐주니까 네. 뭐 두렵진 않았지.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 조금 두렵긴 했는데 동국대학교 경주 한의예과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접까지 성실히 봤는데 예비 7번을 받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면접을 안 봤습니다. 왜 안 본 이유는? 수능 성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잖아요. 정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현역 당시의 정시 카드에서 좀 궁금한데, 자, 수능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공개를 또 할 수 있어요? 한국사 영역은 1등급 나왔고요. 국어 영역은 100분이 100에 1, 수학 영역은 100분이 92에 2등급, 영어 영역은 1등급 나왔고요.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윤리와 사상이 100분이 97로 1등급, 정치와 법이 100분이 89로 2등급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성적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 라인이랑 이 성적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정시는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썼어요? 정시 성적을 딱 봤을 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연고대 웬만한 과는 갈 수 있겠다. 그치만 서울대와 메디컬은 어림도 없겠다. 그래서 가다군을 조금 질러두고 나군에서 조금 낮춰 쓰자 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향 2개에 안정 하나를 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너무 겁을 먹어 넣은지 안정 3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상향 카드 하나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결과가 이제 궁금해져요. 가군 서울대 의료학과 쓴 거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다군 상지대 한의예과 쓴 거 떨어졌고, 나군 연세대 영문학과 쓴 거 붙었습니다. 다구는 예비가 있었을 텐데 몇 번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많이 멀었죠? 몇백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다구는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구는 적정 또는 안정으로 카드를 구성해야 됩니다. 뭐 솔직히 연세대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입니다. 영문과 알아주는 편이고요. 약간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반수를 계획을 언제부터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사실 반수 생각은 연세대 입학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막상 일단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다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응시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시 반수를 했을 때 수시 카드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아주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한의예과 한 장 썼고, 동국대학교 와이즈 한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한 장 썼습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서류 면접 전형 한의예과 한 장 썼고,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예과를 기린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2장 썼고요. 고려대학교를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자유전공학부 한 장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경희대, 동국대 와이즈, 원광대는 다 떨어졌고요. 대구 한의대는 2개 전형 다 붙었고,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붙었습니다. 자, 이거를 사실 분석을 자세히 해보면요. 자, 21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구 한의대 기린인재 전형은 내신 90% 거의 최저에 가까운 거죠. 그게 1.9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최저 충족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22학년도에는요 격변이 벌어지죠. 예, 이제 이 통합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점수를 못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시니 급격하게 줍니다. 그래서 실제 22학년도에는요 기린인재 전형은 27명만 최저를 맞춥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90% 컷이 한 수로 쭉 떨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한의대에 합격해갖고 본인의 목표를 이루긴 했어요. 근데 고려대는 연세대를 이미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가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네. 왜 쓴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의대가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법학을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 친구들이 다 반수하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런 쳐가지고 새로 출발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부끄러웠던 거지? 그쵸? 아무래도 사실 나 다닐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연고 코러스 굉장히 많죠. 영어 교육과를 다니던 친구가 연대 영문과를 갔는데 이유는 한의대 가겠다고 너무 자랑질을 하다가 실패해서 저 말이 있는 일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규 학생 입시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옛날에 나도 그 경험을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사고 학생들 만나보기 쉽지 않았는데 많은 얘기를 들어봐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민규 학생이 이 입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멘탈 관리법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안 된다, 내가 너무 공부가 안 된다, 슬럼프다,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해야 최소한 내가 계속 공부 안 했을 때의 미래보단 낫다, 그런 생각 가지고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팁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처럼 유용한 입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시청자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